네, 또 전세 사기입니다. 개그맨 신규진이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 개그맨도 예외 없이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요. 하물며 경찰도 전세 사기를 당한다고 합니다. 자, 개그맨 신규진은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에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전세를 얻을 때 너무나 바빠가지고 지인한테 전셋집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인은 사진을 몇백 장씩 보여주면서 전셋집을 고르라고 했고, 사진만 보고 전셋집을 골랐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또 전세에 들어가면 전세 지원금, 이사 비용 정도죠, 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사진만 보고 선택만 하면 될 수 있게 너무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지인을 믿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부동산을 잘 아는 친구와 얘기를 하던 중에 이상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전세에 사기를 당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비로소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셋집을 얻어준 지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마침 다행인 것은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놨던 것입니다. 지인 하는 말이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았으니까 나는 사기친 거 아니라고 했답니다. 자, 사기꾼이 나는 사기꾼 아니라고 하죠. 자, 이런 사기꾼들 많습니다. 정말 지인이라고 해서 절대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신규진처럼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이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신규진처럼 남한 전셋집을 직접 얻지 않고 남한테 의뢰해서 사진만 보고 계약하는 거.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아무리 내가 바빠도 전셋집을 구하러 갈 때는 직접 발품을 팔아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사실 상식인데 이런 상식도 지키지 않아서 전세 계약을 사기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전세라는 게 내 돈을 집주인한테 빌려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갈 때 빌려준 돈을 다시 받는 거죠. 자, 그리고 2억 9천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렇게 내가 2억 9천을 빌려주는데 그냥 덜썩 빌려주지 않죠. 빌려줄 때 반드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세라는 것은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신에 이자를 받지 않고 이자 비용 대신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특히 전세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은행에서 돈을 꼬다가 집주인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나도 돈을 꼬서 빌려줬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줄 때는 두 번째는 반드시 돈을 받을 안전장치를 해놓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은 첫 번째,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거. 전세권 설정이죠. 이거를 하면 가장 좋죠. 근데 이거는 주인이 잘 안 해주죠. 두 번째는 전세 보증보험을 드는 방법입니다. 개그맨 신규진도 전세 사기당했지만 보증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다행히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였죠. 그 다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경매가 됐을 때 또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커지겠죠. 세 번째는 돈을 빌려주고 나갈 때는 돈을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잡았는지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담보가 있는지 또는 담보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등기부를 보고 확인해야 되고 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는지 이것도 등기부로 확인해야 되겠죠. 또 집주인이 세금이 밀려 있는지 압류가 되어 있는지 다른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있는지 그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나보다 선순위인지 자 이런 식으로 집주인의 가등기, 전세권, 또 가압류, 또 담보권 등기 이런 거를 철저하게 확인하신 후에 전세 계약을 해야 전세 사기를 안 당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집주인이 돈 관계가 깨끗한 사람인지 철저하게 조사한 후에 전세 계약을 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